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의 의석을 앞세워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그리고 과거사 뒤집기 등 헌법과 법률조차 무시하면서 막 나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명분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정치권의 논란을 넘어서 지금 시민단체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좌파 진보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경실련에서까지도 이 부분을 지금 거론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경실련이 그 조국 사태 때도 아무 말 안 하던 단체거든요. 그런 조직에서도 지금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만큼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 의원이, 국회의원이 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또 공수처 처리, 그것도 반대도 아니고 기권했잖아요. 그것도 부결될 것 같으면 찬성하고 가결될 것 같으면 기권하겠다. 내 소신은 맞지 않지만 사전에 그때 그 원내대표하고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신에 대한 판단을 갖고 이제서야 또 새로운 21대 국회가 넘어가는 날, 마지막 날 슬며시 징계해서 통보하고, 이거는 좀 있을 수가 없죠. 그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그거 기권했다고 또 공천도 못 받았잖아요. 쫓겨나다시피 했잖아요. 그럼요. 따라가서 그렇게까지 뒤통수 치고 돌팔매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뭐 조홍천 의원도 그랬습니다만은 공천도 못 받고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건데 그보다 더 큰 징계가 큰 벌이 어디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해찬이가 무슨 교정선생입니까? 걸핏하면은 뭐 한구령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만한 게 하늘을 찌르죠. 저는 이거 금태섭 의원 징계한 거 보고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71년도 유신 직전에 10월 2일 날 항명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안을 그때 뭐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백남옥 이 사람들이 4인방이라겠죠. 4인방이 말을 안 듣고 해임안을 가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정보부에 그 끌려가가지고 고문받고 김성곤 그 쌍용 창업자는 코수염도 뽑히고 그분의 정계 은퇴하고 트레이드 그가 코수염인데 그거 다 뽑혔다.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렇죠. 그냥 억울하고 그러니까 분통이 그때 터졌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니까 알아서 기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한 거 그게 결국 11.6 어떻게 보면 유신으로 갖고 11.6에 도화선이 된 거거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제가 어디 재벌회장 재벌회사 좀 가 있을 때 하품한다고 잘리는 사람을 봤어요. 아, 그래요? 회장 앞에서 하품을 했구만. 하품한다고. 불경죄네, 불경죄. 여기는 괘씸죄 아니에요, 지금. 회장 얘기하는데 또 휴대폰 소리 울려서 잘리는 사람도 봤어요. 저 사람 왜 잘렸냐 그랬더니 회장 얘기하는데 휴대폰 울렸다고. 한 사람은 하품했다고 잘려요. 지금 금태섭 의원 징계한 게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회장 앞에서 하품하고 휴대폰 온 것은 뭐 부주의를 했다든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좀 경솔하다든지 제대로 뭐 예의를 못 갖춘다고 할 수 있지.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국회법과 여기에 보장된 그 내용대로 한 거 아닙니까?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으로 손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어요. 또 국회법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헌법 국회법이에요. 민주당의 당헌 당규가 양심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물론 뭐 골프는 로컬 룰이 앞섭니다. PGA 룰이나 뭐 여러 가지 룰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야 우리끼리 오비 없기로 하자. 그럼 오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서로 합의된 내용이고. 합의가 됐으니까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참여한 사람이.
이거 보면은 그 북한 뭐 방송 보면 당이 결심하면 따른다. 뭐 그런 구호가 가끔 나와요. 그렇죠. 예. 여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이 결정하면 모두 따라야 한다. 그러면 헌법이라든가 법률보다도 당헌 당규가 우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공산당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 댓글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공산당이냐? 그렇죠. 뭐 이런. 기권했다고 저렇게 징계하는 저게 민주주의 정당인지 정말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명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민주를 가장 앞세운 사람들이고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 뭐 별 몇 개 달았다 해갖고 지금까지도 몇십 년씩 지금 4선 5선씩 해먹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한 177석 가까이 되니까 유신 때 저 흉내를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저는 좀 소름 끼쳐요. 아, 이렇게 가다가는 어디까지 갈지. 그렇죠. 또 하나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게 특징이 반헌법적 결정이라는 거. 또 거여당의 독선, 국정 줄세우기라는 거. 세 번째는 낙선이 가장 큰 징계인데 낙선한 사람한테 또 징계를 했다는 거. 이중으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상처난 데다 또 소금을 갖다 막 뿌린 거예요.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 날 또 그걸 전달 경고했다는 거. 이런 가지 봐서 굉장히 좀 죄질이 어떻게 보면 평가한 게 안 좋다. 아니 링컨이 남북전쟁 막바지에 수정헌법 13조 통과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서 통과했어요. 상대당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내에 20명 그 노예 해방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피말리는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설득하는 노력 없이 앞으로 우리 그 역사 뒤집기부터 할 게 많은데 조금이라도 줄 똑바로 안 쓰면 니네 다 잘라버릴 거야. 그렇죠. 이거죠, 뭐. 시범 케이스로 금태섭 한번 조졌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알아서 겨.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재벌회사 직원보다도 못한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20대만 하더라도 그 아주 가장 역대 국회에서 국회 중에서 제일 일도 안 하고 난장판 국회라고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 내 그 젊은 초선들 뭐 재선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소리를 좀 냈어요. 그렇죠. 금태섭, 박용진 뭐 이런 사람들. 또 김혜영 최고위원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만둔 불출마한 또 저 이철희 의원도 그렇죠. 있고 이철이도 있죠. 또 경찰 출신 표창원 이런 사람들 다 나름대로 목소리를 냈어요.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그거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 보니까 그만둔 것은 아니 조국 때 보니까 조국 사건 때 국회의원들이 그 말발을 가지고 조국 옹호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내가 그걸 보고 내 임무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불출마 선언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 표창원 전 의원이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죠.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이 당에 해를 끼쳤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 당에 큰 공헌을 했어요. 오히려 공헌을 한 거죠. 오히려 민주당이 살아있구나. 중도파들이 볼 때는 저거 그래도 공수처 반대한다고 저 기권하는 사람도 있네. 저게 공산당하고는 다르구나. 저 민주당에 희망이 있구나 해서 오히려 중도가 많이 찍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을 마지막 날 징계하는 거는 정말 배은망덕 hành 거 아닌가. 민주주의의 유린이자 배은망덕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금태섭 의원 시절에 강석합 저격수로 나선 김남국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처음에는 금태섭 박용진 의원 같은 초선 의원의 그런 소신 있는 모습을 담겠다 하더니 또 이해찬이가 삑소리 말어. 이미 당 입장이 정해졌으니까 그게 왈가하지 말라니까 딱 태도를 금방 바꿔버렸대요. 그렇죠. 충신하고 간신하고 양신하고 다르잖아요. 저런 게 간신이죠. 하루 만에 싹 바꿔서 표리부동하게 붙는 거. 신정권 전 교수가 간신도 제대로 하라고. 아마 또 당에서 여기 금태섭 전 의원 징계한 게 잘못된 거다. 또 이렇게 나면은 김남국 같은 사람은 그게 맞다 말이지. 당론은 따라야 할 것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정치적인 소신도 없고 참 한심한 21대 국회가 될 것 같다. 초선 의원의 소신과 패기 갖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대인데. 지금 민주당의 초선이 아마 한 60여 명 될 텐데 아무도 소리 없는 거 보면은 이건 또 21대는 20대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초장부터 나가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일 대오로 일사불란하게 당을 운영하면은 한 당에 국회의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더불어민주당 주장했던 한 거죠. 명, 미래통합당 한 명만 했으면 돼요. 그냥 뭐 나오는 것도 한 사람만 나오면 되죠. 그렇죠. 투표하는데 뭐 많이 나올 건 뭐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하고 그냥 한 사람이 뭐 100명 정도 다 대리하고 그 보좌관이고 모시고 싹 없애버리고 그러면 아마 예산 전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금태섭 논란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그리고 왜곡 처벌법 이런 것들을 지금 177명 의원으로 가장 우선 처리하는 법안으로 삼겠다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애우라든가 이런 것도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진상도 밝히고 애우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입법 과정에서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렇죠. 위헌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너무 그 영장 청구권을 사실상 부여하거든요. 조사위원이 그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위원회가 검사에 신청하면은 검사는 특별한 일 없으면 발부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헌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5.18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때 징역 7년.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7년에 또 7천만 원 이하란 말이에요. 다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걸릴 경우, 명예훼손이 될 경우는 5년 이하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죠.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죠. 또 특히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뭐 표현의 자유하고도 좀 그렇죠. 물론 상충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자기 생각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통령 욕도 하고 누구 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서서는 5.18에 대해서 저 함부로 말을 못하게 그 왜 중세시대 때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다 사탄으로 몰아서 다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5.18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단죄해 가지고 징역 7년, 7천만 원 벌금 이런 식으로 모르면 아무도 5.18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도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다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 때 징역 7년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상징적인 정도의 처벌을 한다. 뭐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어떤가. 그런만 해도 충분히 저는 단속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과한 거 아니냐. 물론, 전에 이정명 전 의원, 그 당시는 한국당이었죠.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군의 무슨 특수부대가 내려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것들은 5.18 운동을 정말 본질을 훼손하는 건 아니냐는 차원에서 뭐 얼마든지 명예훼손죄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현재 있는 법 가지고도. 그런데 말조차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또 만든 것도. 자료 제출이 또 사생활의 보호라는 게 우리 헌법에 있거든요. 자료 제출이 그러니까 과거 5.18 조사위가 암행어사 마패처럼 되면 곤란하죠. 아무나 너 자료 내놔. 그러면 무조건 내놔야 된다. 이러면은 그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하지만은 너무 과도한 건 곤란하다. 지금 그 조사위 임기도 5년 플러스 1년이에요. 3년인데 5년으로 했다가 다시 6년. 1년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배로 늘어난 거죠. 조사위 6년이나 그렇게 인원도 한 100여 명. 그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공수처도
그렇게 인원이 안 되죠. 많죠. 거기도 뭐 2, 30명 정도 검사하고 하는데 너무 방대한 거 아닌가. 물론 뭐 진상이 밝혀지면야 좋죠. 아직 안 밝혀진 부분도 물론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영화 외에 나는 부정한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 학살이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갖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 재판입니다. 네. 그게 없었다 아우슈비츠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있었다는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아우슈비츠가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영국에서 법정에서는 그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거든요. 아우슈비츠라고 유대인 집단 학살의 홀로코스트 있는 걸 다 아는 것도 재판정에 올라가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5.18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뭐 허위사실 유포는 이런 거는 뭐 저는 어느 정도 여과가 돼야 되고 자제해야 된다고 마땅합니다만은 너무 과도한 5.18이 성역시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저는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5.18 문제는 좀 민감하다 보니까 아주 민감하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전 내친 김에 조사하려면은 가짜 유공자 논란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법 제정 그 자체를 뭐 반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것이 유연성이 있다든지 좀 과도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77석의 유력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첫 의총에서 현대사에 왜곡된 부분들을 다 뜯어고치겠다, 바로잡겠다. 이른바 역사 뒤집기, 역사 파헤치기를 선언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은 법안이 제출된 상황은 아니지만 여순 반란 사건, 4.3 사건, 또 유신, 천안함, 칼 858기 등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시 재조사 내지는 그런 뭐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들이 사실은 이 외형상,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하면서 주류교체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이제 역사교체까지 하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려면은 그런 주류교체, 사람의 교체와 함께 그에 대한 사상적, 이념적 그런 토대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정통성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게 저는 제 판단입니다. 그렇죠. 뭐 저도 동감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0년, 100년, 200년간은 당을 집권을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세우기라는 차원을 통해서 다 다시 조사하는 거죠. 근데 바로 세우기가 그게 바로 세우는 게 쉽겠습니까? 이것도 또 정파적으로 또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진영 논리로 갈 수밖에 없고 보수 진보 간의 정쟁의 아주 도화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순 반란 사건, 유신 뭐 이런 것까지 다 꺼내서 파헤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게 걱정이죠. 자꾸 뒤로 또 가가지고. 학문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될 거를 정치가 직접 개입하잖아요. 이게 또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하려면은 저는 동학혁명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이미 동학 농민운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혁명으로 이미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그때 일본하고 청일 전쟁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때 혁명이라고 하기도 못한 면도 또 있어요. 뭐 딱 내세운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혁명이 됐다고 그런 분석도 많아요. 그리고 동학당 내에서도 남접 북접하고 또 내분도 많았고 그 상당히 복잡한 건데 그것도 좀 하고 병자호란도 저는 임진왜란은 하면 안 됩니까? 김성이라고 그렇죠. 그 정사부사 황윤기라고 또 누가 맞느냐? 학봉 김성일은 또 동인 쪽 대표에서 전쟁 안 난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좀 저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 조선 태종 때 이방원 난했잖아요. 형제. 그때도 그 쿠데타 안 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는 뭐 계속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당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려나?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도 규명을 해야 할 거예요. 은하철도 999 달리듯이 계속 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과거 바로 세우긴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그거 전 반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학문적인 바로 잡아야죠. 영역으로 해서 좀 올바로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요새 TV 프로그램 특히 공중파 KBS 이런 데 보면 역사 프로그램을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역사 프로 안 빠지지 않고 꼭 보는데 요새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그냥 현대사를 지금 정권에 유리하게만 하니까 어제 그저께는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그 한반도 평화에 반대하는 돌출 그 뭐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매도하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승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역사를 오히려 바로 세우기가 또 다시 또 왜곡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물구나무 세워가지고 정말 위태위태를 그렇죠. 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윤 대표님은 요새도 공중파 보는 모양입니다.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뭘 하는지를 몰라요. 지나가다가 잠깐 보면은 정말 해도 너무해요. 휴전협정 때 그 김일성, 목택동, 스탈린, 미국 다 평화를 바라는데 나만 이승만 정부만 그거를 평화를 반대했다. 전쟁을 계속하기 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매도를 하더라고요. 야, 참 역사를 저렇게 왜곡시킬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한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여가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이 딸랑이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개박수 치고 하는 언론들. 그런 데까지 다 편성을 해서 역사를 오히려 왜곡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정말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가 법대로 하면 이제 내일이 개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개원이죠. 그런데 지금 개원 협상이 진척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해찬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견례 겸 좀 서로 내심을 떠봤는데 거기서도 접점은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민주화 소위 이후 관행으로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임위는 어떻게 나눈다는 거. 또 법사위라든가 이런 부분 뭐 예결위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야당이 전통적으로 준 것은 일당이라든가 다수당이 횡포를 어느 정도 그래도 견제는 좀 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회를 위원장을 야당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 수십 년간 다 내로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50년간 이어온 관행이잖아요. 67년도에 단독국회하고 그다음부터는 다 개헌 협상을 했거든요. 50년 동안에 협상을 해왔어요. 특히 법사위원은 그 법사위원장은 자꾸도 수정하고 뭐 이래서 자꾸 그렇죠. 한 번은 법을 할 때 법사위원장을 좀 통과해라 했는데 그것도 싫다는 거 아니에요? 100%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언제는 한석이라도 더 위원장 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자기가 거여가 됐다고 저렇게 상대방을 매도하나. 모든 걸 다 갖겠다는 거죠. 아바 노래 있잖아요. 승자가 모든 걸 건다. 위너 뭐 테이크스 올인가요? 뭐 그런 아바 노래까지 생각날 정도로 저 모든 걸 다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에 참 기가 질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얘기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구두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독 국회 하려면 할 수 있죠. 단독 국회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하겠다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랬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제가 지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같으면은 너희들 다 해먹어라. 그렇죠. 상임위원장 다 해. 우리 아무것도 안 할게. 그렇죠. 나는 그래 버릴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거 뭐하러 해요?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몇 개 있으나 없으나 117석. 자기들 다 뜻대로 할 겁니다. 또 좀 이상한 당, 왜 정의당이니 뭐 이런 당 합치면 거의 200석 가까이가 되는데 190석이 넘는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 상임위원장 몇 개 차려서 뭐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정말 대승적으로 가지려면 다 가죠. 그 대신에 다음 선거에서 또 우리가 이기면 당신 내 것 하나도 없어. 그렇게 분명하게 해야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저는 이럴 때 옛날에 5월 동주라고 그때 오나라 월나라 때 왜 와신 상담 있잖아요. 곰 쓸개 전쟁에 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빨아먹으면서 그 쓴맛을 갖고 절치부심했다는 거, 저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청양고추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생마늘 한 통 까먹고 그 다음에 식초 물로 희석시키지 말고 와인샷에서 한 잔 먹고 마늘뿐만 아니라 쑥도 좀 먹었으면 쑥도 좋겠어요. 좀 먹어서 그러면 사람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곰이 그래서 사람으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요. 지금 통합당은. 그렇죠. 그렇게 좀 절치부심 좀 해라. 다 가져가라고 그래라. 네. 저는 그 고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에도 없는 4+1 체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방독주를 하더니 177석을 얻어 놓으니까 이제는 뭐 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21대 국회 내일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잘 굴러갈까요? 정말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